Hi everyone, welcome to Reading Power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수업 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서 여러분을 한동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고마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한 교실을 50분으로 잡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50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주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영상은 50분을 찍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내준 과제 그리고 단어 시험까지 포함해서 한 차시를 50분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시가 50분이죠. 50분인데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 매번 매 차시마다 여러분에게 단어 시험을 요구할 겁니다. 단어 시험. 자, 단어 시험이라 하면 어떤 걸 보냐? 제가 예전에 한번 홈페이지나 여러분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배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있는 단어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어 시험은 10분 정도를 잡을 거고요.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한 차시당, 그러니까 한 시간당 지문을 3개 정도 또는 2개 정도 나갈 건데 최소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단어를 매일매일 학습하고 빈 용지나 단어장이 있다고 하면 단어장의 시험을 봐서 인증샷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면 제가 자, 단어 시험 시작할게요 라고 해서 10분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요. 10분 정도를 잡으세요. 그래서 5분에서 7분 정도는 여러분이 빈 용지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5분에서 3분 정도는 혼자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첫 번째 과제, 매일매일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제가 본문 설명을 할 겁니다. 본문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수업을 하듯이 제가 혼자 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물론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구문 분석이 조금 약하거나 왜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거나 이 단어 다음에 특정한 표현이 오는 것에 대한 학습이 안 된 학생들은 저와 함께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설명은요, 지문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생각하시고 이것이 20분에서 내지 25분 정도 될 거라고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 강사 필요하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5분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할 것이냐? 제가 당일 과제를 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당일 과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날의 질문,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 지문의 중심 내용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그 중심 내용을 찾아서 노트에 적고 인증샷을 찍으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TF, True or False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메모하신 다음에 true인지 false인지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증샷을 찍으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해야 할 매일의 과제, 과제라 하면 뭐다? 첫 번째 단어 시험, 오늘 배울 지문에 포함된 단어 있죠? 단어 시험을 보고 그것을 점수까지 준 거. 그리고 두 번째 당일 과제, 질문이라든지 제가 T or F를 선택하게 하는 문제를 준다라고 하면 그걸 풀어서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인증샷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다시 한번 리딩 파워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 50분을 잡되 본문 설명하는 영상은 20분에서 25분 내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영상을 틀고 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영상을 멈추고 10분을 잡고 뭘 한다?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주죠. 그리고 제 설명이 들어간 영상을 시청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정리를 하죠. 그 다음 여러분이 영상을 끄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날 제가 영상에서 제시한 그날의 질문이나 과제를 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는데, 인증샷은 2개를 찍는다고 했어요. 뭐요? 여러분이 단어 시험 본 거, 그리고 그날의 과제까지, 단어 시험과 당일 과제까지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서 댓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OT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는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T 영상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1차 시일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example 1, example 2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개의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OT에서 말했듯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 지문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끄고 10분간 시험을 시작하세요. 자, 시작. 네. 그러면 단어를 다 봤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Chapter 1, Unit 1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제? 제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뭐가 보이죠? 네, 주제 제목 아래 한글로 세 개의 점이 보일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글의 도입부에서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 두 번째, 글의 소재와 관련하여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추론한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을 2개의 지문도 과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그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은 지문들은요, 반드시 그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에 있을지 마지막에 있을지 과연 가운데에 있을지는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필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글이 진행되곤 했는데 요즘에는 가운데부터 진행한다거나 갑자기 반전을 준다거나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글을 다 읽게 하게 하는 그런 류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유형은 대충 앞과 뒤만 보고 찍으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되 전부 다 숙지해서 실수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제를 찾으려면요. 주제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 그러니까 필자는 여러분한테 주제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말을 사용해요. 반복되는 것이라 하면 그것이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1번 지문에서는 어떤 것이 반복이 될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The extraordinary expansion of food production by aqua farming has come with high cost to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끊어야 우리가 주어와 서술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괄호를 쳐볼게요.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에 의한 food production. 생산이죠. 뭐를 생산하는 거? 음식을 생산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맨 앞은 뭐예요? extraordinary. 놀라운 expansion, 증가. 어떤 증가냐 하면 수산양식에 의한 생산의 놀라운 증가는요. has come. 자, 이 come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오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수반하다. 무언가를 수반하다, 가져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has come in high cost. 자, 여기서 저는 이 단어에 아주 별표를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 cost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가격.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읽기 지문에서 이 cost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가. 이거는 긍정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이 코스트라는 것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현재 기술에 관한 지문에서 코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내용. 그래서 이것을 힌트로 잡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자, 뭐야, 너는 그에 따른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야. 뭐에 대한 대가? 환경과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산양식에 의한 푸드 프로덕션, 식량 증가, 식량 생산의 증가는 두 가지 면에서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했죠. 그것이 뭐다? 환경과 인간의 건강이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As with, 자, 뭐와 마찬가지로 industrialized agriculture, 산업화된 농경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어야죠. 자, 이건 부사구죠. 전치사구. 자, most commercial aqua farming,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자, 대부분의 상업적인 수산 양식은요, 이게 동사죠. relies on은 뭐가 똑같아요? 그렇죠. depends on이랑 똑같습니다. depends on. 의지합니다. 뭐에? high energy and chemical input. 높은
에너지와 그리고 뭐에? 예, 화학적인 투입. 인풋이라는 것이 투입이니까요. 화학적인 투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 포함하고 있는데 antibiotics, 항생제 그리고 artificial feed, 인공사료. 근데 어떤 인공사료냐 하면 made from the waste of poultry processing, 가금류 가공. 이건 가금류죠. 가금류라 하면 닭, 오리 등을 얘기해요. 가금류를 가공하는 데 나오는 이 waste,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인공사료와 그리고 또 뭐? 항생제를 포함하여 화학적인 투입과 높은 에너지에 의존한다. 뭐가? 대부분의 상업적인 아쿠아 파밍, 수산 양식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필자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such production practices까지가 주어겠죠. 자, 이러한, 여기서 such라는 것은 이러한 production practice, 생산 관행. 이 practice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르죠. 자, practice 첫 번째, 연습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연습.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다? 관행이다. 특히 이 두 번째 뜻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학년부터는 practice라 하면 관행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생산 관행은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그죠? concentrate toxin. concentrate라는 건 농축시키다입니다. 농축시키다, 집중시키다. 뭐를요? 독소를 어디에다가? in farmed fish. farmed fish라는 건 farm이라는 것은 농장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이 양식이 되어진 물고기들 안에 뭐를 지금 농축시키고 있대? 독소를 농축시키고 있대요. 뭐가? 이러한 생산 관행이. 그죠? 이 관행이라 하면 앞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관행? 네, 맞습니다. 고에너지와 화학적 투입에 의존하는 이런 생산 관행들이 독소를 그 물고기 안에 농축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은 또 뭐를 생산하고 있냐라고 하면 a potential health threat to consumer. consumer는 뭐야? 소비자의 향에 위협이 되는, 그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여기서 potential은 뭐예요? 맞습니다.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을 생산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코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대가다. 대가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부정적 내용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긍정적 내용 나왔나요? 아니죠. 계속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The discharge from fish farms. discharge는 뭐예요? 그렇죠. 배출물인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배출물? 그렇죠. 양식장으로부터 나오는 이 배출물. 어떤 배출물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컴마 이렇게 문장 중간에 주어가 있고 컴마 동사가 있으면요. 이것은 뭐다? 삽입된 어구다. 그러니까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뭘 부가 설명하냐? 보통은 앞에 것을 부가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볼까요? 배출물인데 어떤 배출물? 양식장으로 나오는 배출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which can be equivalent to the sewage from a small city. 뭐가 지금 동등하다는 거야? be equivalent. 수거 나왔죠? 자, A는 B와 같다. 자, 뭐와 같냐? sewage from a small city. 뭐가 같다고요? 그렇죠. 자, 소도시로부터 나오는 어떤 쓰레기와 같은 양을 가지고 있대요. 뭐도?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물도요. 맞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 주어가 시작되고 있죠. sorry. 주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주어가 한다. sorry. 동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뭐를 할 수 있대요? 오염시킬 수 있대요.
뭐래? aquatic ecosystems. 자연, 수산, 생태계를 거의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뭐가? 배출물. 어디서부터 나오는 배출물? 양식장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뭐로 보고? 사비거부. 부가 설명으로 보고 the discharge와 can pollute를 지금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예시로 보면 돼요. Around the tropics. tropics는 뭐예요?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 또 특히 어느 지방? 그죠? 열대 아시아에 걸쳐서 the expansion of commercial shrimp farms. 자, 뭐래? 상업적 새우 양식장의 expansion, 확장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자, is contributing to. 자, contribute to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놓아야 할 표현입니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그래서 뭐에 기여한데? The loss of highly biodiverse coastal mangrove forest. 자,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 연안의 코스트, 연안의 맹그로브 숲의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가? 맞습니다. Commercial shrimp farm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새우를 양식하는 것이 결국 뭐를 이야기하더라? 맹그로브 숲의 다양한 생물종의 상실을 얘기하더라.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산양식이라는 거 Commercial Aqua Farming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 유닛 1은 주제와 제목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와 제목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거. 필자가 지금 뭔가를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expansion. 그죠? 확장?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확장. 근데 뭐의 확장이냐면 이 aqua farming이에요. 그죠? aqua farming, commercial aqua farming, 또 뭐 있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양식의 확대라는 것이 계속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 번째는 environment라고 했어요. environment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pollute, aquatic ecosystem, 수산 생태계에 오염을 끼치는 것과 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종의 상실 등이 있었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human health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해로웠던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search production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toxin, 독소를 농축시켜서 사람한테 위협이 되게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글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꽤 좋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걸 읽고 좀 놀랐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간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At the University of Oslo라고 했어요. 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메간이라는 사람은요. study를 했대요. 자, study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이 있죠. 뭐야? 그쵸? 공부하다. 맞아요. 공부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study, 공부하다라는 뜻을 압니까? 라고 지금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연구하다라고 하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연구하다입니다. 자, 연구했어요. 뭐를요? The performance. 이것들은 지워주세요. 이거는 제가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지금 껴있더라고요. 네, 연구했는데 뭐를 연구했냐면 수행 능력을 연구했대요.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인데 어떤 수행 능력이라 하면 readers of computer screen. readers of computer screen이라고 했어. 자, 독자들인데 어떤 독자들이냐 하면 컴퓨터 스크린으로 글을 읽는 독자들의 수행 능력을 연구했대. 누구와 비교하여? 이것은 compared to죠. 뭐뭐와 비교하여. 자, 누구와 비교했대? readers of paper. 그쵸? 네. 종이로 읽는 독자들의 수행 능력과 비교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독자들의 수행 능력을 비교했는데 한 그룹은 책을 읽을 때 뭐로 읽는 사람들? 네, 스크린으로 읽는 사람들. 우리가 이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읽는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종이책으로 뭔가를 읽는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조사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her investigation, 그녀의 조사는요, 시사했어요. 뭐를 시사했냐면 that, 대절을 reading on a computer screen. 자, reading on a computer screen. 독자들, 어떤 독자들? 그죠?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독자들은요, involves, 포함했대요. 뭐를 포함했는데? various strategies. strategy라는 건 전략이죠.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전략이야 하면 from to 뭐뭐에서 뭐뭐까지. brows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훑어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훑어보는 것으로부터 뭐까지? simple word detection. 간단한 단어 찾기까지의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더라. 뭐가? 그죠? 리더가 아니라 컴퓨터로 읽는 것은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those different strategies.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러한 전략들은요, 모두 이끌어내고 있어. 수반하더라. 뭘 야기시키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가자면요. 이 lead to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동사구인데 흔하게는 무엇으로 이끌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야기시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좀 뭐랄까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이 두 번째 것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oor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에요. 왜? poor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reading comprehension이란 것은 독해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매우 낮은 독해력을 야기했다라고 했어요. 무엇과 반대하여? 예, 무엇과 반대하여? reading the same text on paper. 같은 글을 읽었을 때 무엇의 방법으로? 그렇죠. 종이로 읽는 같은 것과 비교하여 스크린으로 읽는 것들 또는 스크린으로 읽는 이 전략들이 뭐를 야기하더라? 네, 좋지 않은 독해력을 야기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이 수행 능력이 부정적이에요 라고 필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자, 여기서 더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나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라고 하니까 반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글의 중간에 그 필자의 의견을 조금 더 도와주는 접속사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moreover이죠. moreover. 자, there is an additional feature. additional features of the screen. 자, 스크린에 또 다른 추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하이퍼텍스트다. 하이퍼텍스트는요, 우리말로도 설명을 하는 게 좀 애매한데 그냥 하이퍼텍스트라는 고유명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글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더욱이 above
무엇보다도 hypertext connection. hypertext connection이 뭐예요? 그죠?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연결은요, not one. 뭐가 아니래? 이것은 지금 대절부터 yourself까지가 원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것이 아니냐? That you have made yourself. 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connection이 아니다. 여기서 원은요, connection을 얘기합니다. 네 스스로 만들어낸 연결이 아니야. 자, and it will not necessarily have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Not necessary. 자, not necessary. Not. 이건 뭐냐?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한 것이 아니래. 하이퍼텍스트가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have a place. 자리 잡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요? 어디에? In your own unique conceptual framework. conceptual이라는 것은 개념적인이라는 것이죠. 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담당하는 그 framework, 틀 안에 자리 잡지 못한대요. 뭐가? 하이퍼텍스트로 통한 커넥션, 연결이라는 것이요. 그죠? 이것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이 나왔어요. It may not help you understand and digest. 자, digest 나왔습니다. digest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네, 소화시키다. 여기서는 이해하다, 알아듣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너를 돕지 못할 거야. 뭐 하는데?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거. 뭐를? 그쵸? What you're reading at your own appropriate pace. 자, 그래서 what은 무엇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 로 해석되겠습니다. 네가 적절한 속도로 읽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한데? It may even distract you. 너를 방해할 거야. 네가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 리딩이 좋다? 아니다? 안 좋다라는 것이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That's right. Reading on the screen is not that effective. 이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깜빡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택지를 못 봤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선택지의 답은 뭐였습니까? 네, 4번이죠. Consequences. 결과물인데 어떤 결과물이냐? Expanding commercial aquafarming. aquafarming. 수산 양식의 확대의 결과물이죠.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이 4번에 negative나 disadvantages를 넣어서 조금 더 선택지를 명확하게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네,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 what의 쓰임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네. 자, what의 쓰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 중간에 아까 봤듯이 It may not help you understand and digest what you're reading at your own appropriate pace라고 했어. 여기서의 what이 과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누구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2번이죠.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자, 그러면 이 what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오냐,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에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문장의 다양한 위치에 오고 이것의 역할은 관계 대명사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의 쓰임 총정리. 아까 말했듯이 what은 첫 번째 뭘로 쓰인다? 의문사로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 우리가 질문할 때 쓰는 그 표현 맞아요. 네. 그래서 봅시다. What is written by an English teacher? 자, 그 영어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되죠. 자, 두 번째. What do you like?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해서 여기서도 무엇입니다. 자, what are you? 이렇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너 뭐야? 이렇게 묻진 않죠. 네, 그냥 이제 예문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조금 주목할 것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처럼 What is written by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죠. 그런데 이 의문문 자체가 평서문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간접적으로 묻는다라고 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What is written by an English teacher is a mystery. 자, 영어 선생님 위해서 쓰여진 그것은요. 그것은 아주 미스터리해. 이 말이죠. 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자, 관계대명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것. 자, 볼게요. I am reading a book which is written by an English teacher. 나는 읽고 있어요. 뭐를요? 한 책을요. 어떤 책? 우리 영어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I am reading what is written by an English teacher.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읽고 있어요. 뭐를요? 그것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에 쓰여진 그것.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아니라 뭐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네, 출처는 백장미 씨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좀 입이 아프네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수산양식의 확대가 뭘 초래하더라?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N이란 사람은 연구했어. 두 개를 연구했단 말이야. 비교해서 뭐를? 네, 스크린으로 읽는 독자들과 그 다음에 종이책으로 읽는 독자들의 무엇을? 수행 능력을 비교했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더 좋더라? 네, 페이퍼로 읽는 것이 더 좋더라. 라고 했어요. 즉, 스크린으로 읽는 리딩이라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 써드릴게요. 오늘의 과제. 쉬워요. 자, 방금 정리한 것들. 자, 1번, 2번에 2번에서 1번, 2번에서 필자의 주장이 담긴 문장을 찾아 적고 인증샷.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댓글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맞습니다. 단어 시험. 그리고 오늘의 과제. 어떻게 알아? 네, 인증샷 찍고 댓글로 남기시면 출석 완료입니다. 네.